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도함수의 활용에서도 이제 마지막이네.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변화율이라는 거를 좀 다뤄보려고 그래. 일단은 수학 2에서 다루는 물체 운동은 다 직선 운동이야. 그러니까 직선 운동, 다시 말하면 1차원 운동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물체가 수직선 위에서 그냥 뭐 하냐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운동만 할 거야. 이런 운동이니까 제일 간단한 운동이긴 하지. 어쨌든 속도는 지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물체의 속도라는 거는 위치를 미분한 값이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이다인데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하면 위치가 시간에 따라 시간에 따른 함수여야 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어떤 함수여야 돼. 그리고 이때 미분한다는 거는 당연히 뭐에 대해서 미분하냐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 시간에 대해 미분해야 된다. 그래서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는 거다. 어, 위치를 미분하는 건데 이때 위치는 시간에 따른 함수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속도 velocity는 어, 시간에 대해서 이 x를 여기 지금 x라고 나와서 좀 어색하지? 우리는 맨날 dx분의 dy만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는 표현이 안 됐지만 좀 이게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낸다는 거야. 아무튼 이거를 시간으로 관해서 미분하면 이거를 우리가 속도라고 부른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x가 위치라는 게 시간에 관한 함수로 어떻게 주어지냐면 뭐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다. 이렇게 주어질 수 있거든. 그러면 어,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 그럼 이거는 시간에 관해서 미분할 수 있는데 2t-3이 되는 거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속도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사실은 물리적인 성질을 뭐 다 이해하고 설명하고 하고 싶진 않고 그냥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금 보다시피 뭐냐면 속도를 아니 위치를 이 위치야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이 정도만 꼭 알고 있죠. 일단 핵심적인 거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 속도가 지금 이렇게 시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나잖아. 이거를 다시 미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dt분의 dv 이렇게 속도에 관한 함수를 시간에 관한 속도를 뭐 하냐면 미분하는 거야. 그럼 얘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좀 2가 되지? 이렇게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은 이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고 속도는 뭐냐면 위치를 미분한 거다. 이게 끝이야. 이거를 문제를 몇 개 문제 가지고 해볼게.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있는데 물리적으로 속도를 또 이해해야 되는데 이 속도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속도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 물체의 운동 방향, 물체의 운동 방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아주 중요해. 어, 예를 들면 속도를 이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이쪽은 마이너스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플러스,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물론 오른쪽이 꼭 플러스가 되어야 될 이유는 없어. 그런데 관습적으로 우리가 플러스를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관습적으로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잡는다 라는 거야. 물체 운동 방향에 대한 얘기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꼭 얘기해 볼게.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더 짚어본다면 가속도라는 거는 가속도는 부호가 자칫 잘못하면 부호가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는 않아. 부호가 운동 방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지만 물체의 운동 방향은 이 속도의 부호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내용을 한번 보면서 할게. 문제를 보면서 여기에 일단 연습을 좀 해야겠지? 속도하고 가속도가 뭔지를 얘기하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에 관해서 위치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럼 미분하면 속도는 이거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3이 되는데 이거는 상수잖아 지금.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그냥 항상 3으로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으로 이렇게 쭉 일정하다. 그러니까 뭐 0일 때나 1일 때나 2일 때나 계속 3이다. 따라서 1초일 때의 속도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24번 두 개를 가지고 더 해볼게. 23번은 어쨌든 속도는 시간을 미분하는 거니까, 위치를 미분하는 거니까, 2t-6이 되는데, 이때, 이게 지금 t에 관한 함수란 말이야. t가 2일 때의 속도는, t에다 2 넣으라는 거니까, 그러면 4-6, 즉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음수다. 음수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로 잡았다고 치면은, 얘는 지금 물체가 운동 방향이 바뀌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물체의 위치가 지금 2초 후에는 왼쪽으로 가고 있다. 내가 처음에 잡은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야. 자,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봐도 알 수 있는데 2t-6이라는 함수는 1차 함수잖아. 근데 얘가 지금 x절편은 얼마? x절편은 3이고, 아니 t절편은 3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6이었어. 지금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단순히 1차 함수면 이런 모양인데 시간이라는 게 음수인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겠지. 그러면 3초일 때 지금 물체 운동 방향이 여기 지금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바뀌어. 3초일 때 물체 운동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초일 때는 왼쪽으로 달리고 있다가 3초 후에는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꾸어서 3초부터는 오른쪽으로 달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자, 24번도 해보면 얘는 속도가 미분하면 된다고 했지? 3t 제곱 마이너스 2인데 이때 속도 3초일 때 속도는 얼마야? 25지. 그러면 이때 3초일 때 속도는 그냥 25다. 25 뭐 단위는 안 나왔지만 미터 퍼 세컨드인지 뭐든지가 되겠지. 어쨌든 속도는 25인데 이거를 함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 속도 그래프가 지금 2차 함수였어. 이렇게 생겨있는 2차 함수고 지금 여기가 t 여기가 지금 y축이 여기 있겠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은 음수인 거는 음수 시간은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함수가 여기서부터 되는 거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속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3초가 되면은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3초일 때는 지금 얼마냐면 속도가 플러스 25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얘를 0으로 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좀 복잡하지만 여기는 뭐 루트 3분의 2가 되겠네. 아무튼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속도의 부호가 지금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물체의 운동 방향이 왼쪽으로 가던 놈이 오른쪽으로 바뀐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지금 가속도를 구하고 있는데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는 거니까 일단 속도를 한번 구해야 돼. 속도는 4야. 근데 가속도는 상수를 미분했으니까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가 지금 0. 다시 말하면 가속도가 0이야. 없어.
물리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처음부터 0이었고 1초일 때도 2초일 때도 3초일 때도 항상 0이다. 그러니까 얘는 t가 3일 때도 가속도는 지금 얼마냐면 0이 되겠다. 이런 얘기야. 26번도 맞아. 27번까지 맞아. 얼른 보면 26번도 자, 속도를 먼저 구해야 돼. 가속도를 구하려면 속도를 먼저 구하는 거야. ET 플러스 2다.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는 2다. 가속도가 상수가 나왔네. 그 말은 아까도 비슷한 거 해봤지?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3으로가 아니라 2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얘는 3초일 때도 2가 될 것이다. 그지? 자, 27번도 얼른 해보면 속도는 6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12t 마이너스 18. 그러면 5초일 때는 5 넣으면 이건 60이니까 그러면 42 되겠네. 그지? 가속도가 42인 거는 엄청나게 큰 거지. 어쨌든 이 가속도 구하는 방법이다.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x가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이야. 그러면 지금 현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 x가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이야. 그러면 속도는 3t제곱 마이너스 12t, 가속도는 6t 마이너스 12라고 했지. 위에서는 뭐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건데, 맞지?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30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t가 다시 원점을 지날 때, 여기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위치가 지금 얼마냐면 0이라는 얘기야. 그치? 위치가 0. 위치가 0이라는 거는, 원점이라는 거는 위치의 기준점이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0이라는 거는 얘가 지금 0이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t 제곱으로 묶으면 t-6이고 0이다. 그럼 0이 되는 점이 t가 0이거나 또는 t가 6이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0은 시간이 0이라는 거는 지금 출발하기 직전이라는 거지. 출발하기 직전. 그러니까 땡 하는 순간이 바로 0인 거야. 그러면 가다가 다시 그 다음 번째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는 바로 이 시간인 거지. 6초. 답은 t가 6일 때다. 초인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t는 6이다 라는 거야. 이해되나?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건데,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거는 이게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 했지? 운동 방향하고 상관 있는 거는 속도하고 상관이 있다고 했지? 저기 지금 속도 공식이, 속도가 뭐냐면 3t 제곱 마이너스 12t, 즉 얘를 3t로 묶어내면 t 마이너스 4인데,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이고 t절편이 0하고 4야. 그지? 여기는 0. 계속 맞았지만 t가 0보다 작은 거는 의미가 없어서 지워버리고 나면, 그러면 이때 0일 때 지금 음수 하다가 4초일 때 양수로 바뀌어 나가는 거지. 그지?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야, 이건. 속도 그래프가 부호가 어디서 바뀌냐면 4초일 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걸린 시간은 0에서 4까지니까 바로 4라고 해야 되겠지. 4 이후로는 부호가 바뀌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왼쪽을 음수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그러면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운동 방향 바꿀 때 시간이 얼마냐면 t가 4일 때다. 4 이후로는 다시 안 바뀌는 거지. 그치? 물체 운동 방향을 이 식으로 미분해서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가장 시험거리, 무조건 100% 시험 문제가 바로 이제 이런 그래프 문제인데, 얘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나 한번 해보자. 속도가 감소한다 그랬는데, 속도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야, 그치?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속도가 여기 지금 뭐냐면 증가하고, 일정하고,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속도가 감소한다 그러면 당연히 2부터 4까지인 거지. t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는 지금 감소하고 있다. 다른 데는 없지. 그 다음에 t가 5일 때에서의 가속도인데 이거 그러면 식을 알아야 속도 식을 알아야 뭐 미분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까는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속도를 미분한다고 했잖아, 그지?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이게 가속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뭐야? 접선의 기울기지.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가속도는 사실 뭐냐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다. 너무 중요하지. 자, 5일 때, t가 5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그냥 이거의 기울기와 같지. 그지?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만 구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1 증가할 때, 1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지금 1이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이 기울기가 1이니까 뭐가 되냐면 가속도가 1이다라고 바로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곳이니까 지금 부호가 바뀌는 곳이 3일 때하고 5일 때하고 두 번 있어. 그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즉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것이 t가 3이거나 또는 t가 5일 때다.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온다는 거야. 어때? 어느 정도 이해돼? 자, 이번에는 저 뒤에 가서 이제 마무리 문제를 좀 해볼게. 지금 속도, 가속도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놔두고 그래프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 현실 문제는 80번 같은 문제야. 6주 동안 움직이면서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그랬는데 저 여기 2일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속도 그래프 해야 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운동 방향은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곳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곳이기 때문에 두 번 바꾼다.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여기 하나는 2일 때 바뀌고 하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3하고 4 사이에서 한번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다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4하고 6 사이에서는 4하고 6 사이에서 t가 4부터 6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0인 거지. 이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는 뭘 나타낸다고? 바로 가속도를 나타낸다고 했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양의 값을 갖는다가 아니라 0이어야 된다 얘기야.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에서는 속도가 감소하느냐? 1하고 2 사이에는 속도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 그치?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야. 속도가 계속 여기에서 여기로 막 줄어들고 있지.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나중에 물체 운동하고 적분하고 만나고 하면 적분을 배우고 나면 미분하고 지금 이 문제 미분하고 적분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문제가 반드시 하나 나올 거야.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 반드시 나올 거야. 연습 꼭 해야 돼. 자, 마지막으로 뭐 해보냐면 그 변화율을 얘기를 해볼게. 변화율. 사실 이거는 교육과정 요즘에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사실 안 하고 싶긴 한데 이게 그래도 안 다루지 않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다뤄놓는 게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려고. 이때 아니 어려운 건 없어. 어려운 건 없으니까 해볼 만해. 새로운 이론을 배우는 건 아니니까. 자, 84번으로 해보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아. 여기 지금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변화율이라는 말은 이거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은 순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변화율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은 반드시 평균 변화율이라고 쓰는 거야. 순간 변화율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일단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함수가 필요하잖아. 그 함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지. 자, 지금 현재 1, 1, 가로 세로가 1, 1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모든 변이 몇 초 4cm씩 늘어난다는 거야. 여기가 1이었는데 4초, 1초에 4cm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뭐 만약에 x초가 지났다고 하면은 x초 후라고 하면 1초에 4니까 x초 후면은 4x만큼 늘어났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세로도 1초에 4cm 늘어나니까 x초가 지나면 4x만큼 늘어났을 거야. 맞지?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좀 이제 고2 정도 됐으니까 좀 더 현실 문제에 가깝게 x라고 하지 말고 시간이니까 한번 t라고 바꿔볼게. 그러면 x초 후가 아니라 t초 후. t초 후에는 4t만큼 가로가 늘어나고 세로도 4t만큼 늘어나지. 그지? 그러면은 얘가 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이때 이때 이 전체 넓이는 시간에 관한 함수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금 4t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넓이가 나타나지. 그러면 전개해 보면 16t의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인데 이거의 넓이의 변화율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이건 시간에 관한 함수니까 시간에 관해서 미분한다 이거야. 그러면 32t 플러스 8 되는데 한 변의 길이가 17인 순간 한 변의 길이가 몇 초 후면 17이 되느냐 이런 거지. 지금 변의 길이는 4 플러스 1인데 얘가 17이 되는 거야. 그러면 t가 지금 4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 t가 4일 때의 순간 변화율은 32 곱하기 4 더하기 8이 되겠다. 그치? 128 더하기 8이니까 136이 되겠네. 이 변화율은 136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변화율의 가장 기본이야. 이거보다 좀 더 까다롭게 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걸 벗어나지 않아. 변화율을 부피 변화율도 지금 어려운 건 없는데 조금 다른 변화율 문제가 나오면 그림자의 변화율이 가장 전통적인 문제야. 이것만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게. 어떤 그림자의 변화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이렇게 지면에 가장 일반적인 문제 여기에 가로등이 하나 있다고 해보자. 가로등이 하나 있을 때 빛이 번쩍번쩍 오지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 밑에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가 없지. 여기 있을 테니까. 그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만큼 걸어가면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그지?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간격을 갔는데 그림자는 이렇게 돼가지고 그림자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림자가 점점 커지잖아. 그지? 이 사람이 만약에 이만큼 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그림자는 더 커져 이렇게. 그지?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해. 그지? 이거를 내는 문제가 뭐 간혹 좀 까다롭게 나오지. 함수식이 주어지면 바로 풀 수 있는데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그림자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이 증가하는 그림자의 증가율을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어디선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야. 됐지? 자, 복습 좀 충분히 해. 특히 이 변화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장은 교육 과정에 좀 빠져가지고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속도 가속도 다루는 문제는 100%니까 꼭 해야 돼.